지아야, 이게 뭐야? 내 돌반지가 왜 내 가방에서 나와? 저는 그 순간 며느리 앞에 서서 손에 든 골동품 상자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아, 어머님 그건 뭐야? 새벽 4시마다 몰래 나갔어. 내 소중한 것들을 훔쳐 팔고 있었던 거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5년을 함께 살면서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냥이 어디 있어?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미친 거지.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아들한테도 전화했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죠. 왜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9세 박금자라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화나실 거예요. 이런 며느리 보신 적 있나요? 제발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40년간 칠성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남편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간암으로 1년간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더 고마웠거든요. 아들 현우는 올해 35세로 동네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며느리 지아는 29세고요.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됐어요. 뷰티샵에서 일하다가 손자 낳고 나서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요. 손자 연우가 올해 4살이니까 정말 예쁜 나이예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렀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입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를 정말 아꼈습니다. 친딸처럼 생각했다니까요. 지아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24살이었는데 정말 예쁘고 착하더군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부족해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 저는 이런 며느리를 만났어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2년 동안은 신혼집에서 살다가 3년 전에 저희 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연우가 태어나면서 육아 도움이 필요해서요. 그때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에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고요. 아침마다 저보다 일찍 일어났어. 가족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연우 키우면서도 저한테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죠. 명절 때도 친정 안 가고 시댁에서 보내자고 할 정도였어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들. 정확히 3개월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10월 초였는데 지아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요즘 너무 살이 쪘어요. 거울 보기가 싫어졌어요. 관리 좀 받아야겠어요.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구나. 그런데 지아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갑자기 옷차림이 달라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파마를 했고 네일아트까지 했더군요. 그리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향수 안 뿌리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를 뿌리니까 이상했거든요. 무엇보다 핸드폰을 끼고 사는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핸드폰만 울리면 깜짝 놀라면서서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예뻐지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지아 나이면 출산 후 몸매 관리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격려해 줬어요. 지아야, 좋은 일이네. 여자는 자기 관리가 중요해. 엄마도 응원할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아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집안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대충대충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도 대충, 빨래도 대충, 요리도 간단하게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간다. 마트 간다. 친구 만난다. 핑계는 많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는 그때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너무 간섭하나? 여자도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3년 동안 집안일만 하게 했나? 그래서 며느리가 답답해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로 며칠을 보냈어요. 하지만 곧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나이 들어서 잠이 얕아졌나 보다 했죠. 기익과 현관문 여는 소리였어요. 새벽 4시쯤이면 어김없이 들렸어요. 한두 번이면 모를까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혹시 지아가 정말 새벽 운동을 하는 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던데. 그런데 둘째 주가 되니까 뭔가 패턴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정확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 4시 5분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4시 20분쯤 돌아와요. 너무 정확한 시간이라 신기했어요.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어느 날 새벽 잠깐 깨서 화장실에 가는데 현관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깨면 안 돼.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4시에 나갈게. 어머님은 절대 모르게. 네, 조심할게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다음 날 아침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지아야, 새벽에 어디 나가니?
아, 어머님 운동 나가요. 요즘 살이 쪄서요. 지아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그런 이른 시간에 네. 사람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헬스장도 비어 있고 조용해서. 운동에 집중이 잘 돼요. 헬스장이 새벽 4시에 열어 24시간 헬스장이에요. 요즘 많잖아요. 그런 곳.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거짓말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운동복을 산 적이 없어요. 운동화도 새로 산 적이 없고요. 헬스장 등록비도 안 나갔어요. 가계부를 제가 관리하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지아가 운동한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운동하고 오면 땀 냄새라도 나야 하는데 오히려 향수 냄새가 났어요. 운동하고 와서 향수를 뿌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정말 마음 편하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혹시 내가 며느리를 오해하는 건 아닐까? 여자도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연우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더라고요. 문자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도 이상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자 끙끙 앓았어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더 이상했어요.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를 신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평상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가더라고요. 게다가 화장까지 하고 나가요. 새벽 4시에 운동하러 가는데 왜 화장을 하고 가지? 립스틱까지 발라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향수 냄새도 났어요.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향수를 뿌리고 가나요? 지아야, 운동 나간다며? 왜 슬리퍼 신고 가? 그리고 왜 화장해? 아,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근처에서만. 헬스장 가는 게 아니라 근처에서만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엔 헬스장 간다고 했다가 이번엔 근처에서만 한다고 하고 말을 돌리면서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나가기 전 행동, 패턴을 유심히 봤거든요. 새벽 3시 50분쯤 되면 지아는 조용히 일어났어. 화장실로 가요. 평소보다 오래 있더라고요. 10분 동안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틀고 끄는 소리, 뭔가 바르는 소리, 빗질하는 소리, 화장실에서 꾸미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옷장 여는 소리, 옷걸이 소리, 서랍 여는 소리. 평소 집에서 입던 옷이 아니라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뭘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뭘 챙기는 거지? 궁금해서 미친 척하고 화장실에 가는 척했어요. 문틈으로 슬쩍 보니 지아가 찬장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 보자기에 넣더라고요. 뭔가를 새벽에 가져간다고?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다음 날에는 아예 문틈으로 몰래 지켜봤어요. 지아가 찬장에서 꺼낸 건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물건들이었어요. 돌반지, 옥비녀, 은수저. 내 보물들을 왜 가져가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보자기에 담더라고요. 돌반지, 옥비녀, 은수저, 심지어 남편 유품까지. 운동 나간다면서 이런 걸 왜 들고 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간 후 찬장을 확인해 봤어요. 어제까지 있던 제 보물들이 하나둘씩 없어져 있더라고요. 돌반지, 옥비녀, 은수저, 멸치볶음통. 아니, 이상해. 정말 이상해. 혹시나 해서 다른 곳도 확인해 봤어요. 혹시 다른 데 두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보석함도 텅 비어 있었고요. 그럼 정말 들고 나간 건가?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새벽에 운동 나가면서 왜 골동품을 들고 가지? 누군가 주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운동 후에 어디 맡기려는 건가? 하지만 운동 후에 골동품을 맡기나? 그것도 새벽 4시에? 말이 안 됐어요. 다음 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잠들지 않고 며느리 행동을 관찰했거든요. 새벽 3시 40분쯤 지아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나갈게요. 어머님이 자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네, 30분 안에 갈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오늘 뭐 가져가실 거예요? 네, 그것도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것도. 네, 생각해 볼게요. 돈 이야기인 것 같던데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더니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립스틱까지 발랐어요. 새벽에 누굴 만나러 가는 건가? 그리고 뭘 가져간다는 건가? 돈 이야기는 또 뭐지? 점점 더 의문이 커졌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도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아들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그래서 다음날 용기를 내서 몰래 따라 나가 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진실이 궁금했거든요. 며느리가 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는 검은 보자기. 며느리가 향한 곳은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운동을 나간다더니 부동산에 간 거였죠. 아, 그냥 부동산 업무를 보러 간 거구나. 처음엔 안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부동산이 열어. 그것도 매일. 더 이상한 건 부동산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문도 열려 있더라고요. 새벽 4시에 영업하는 부동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부동산 사장이 문 앞에서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남자였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그리고 지아가 도착하자마자 둘이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마치 연인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남자와 만나고 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아가 보자기를 남자에게 건네는 거였어요. 남자는 그걸 받아서 꼼꼼히 확인하더라고요. 돌반지, 옥비녀, 은수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지아에게 주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제 골동품들을 훔쳐서서 그 남자에게 팔고 있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제 소중한 보물들을 훔쳐서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5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을 받은 지아가 그 남자와 껴안더라고요. 그리고 입맞춤까지. 새벽 부동산 앞에 서서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골동품을 훔쳐 팔 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연우까지 낳아준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3년 동안 정성껏 돌봐준 며느리가 이런 배신을 하다니.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볼 정도로 흐느껴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는데 남편 장례식 때도 옆에서 위로해줬던 며느리가 연우 키우느라 힘들 때도 항상 도와줬는데 그런 며느리가 이런 일을.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서 만난 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혹시 정말 부동산 상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잠든 후 저는 며느리 방을 뒤져봤어요. 증거를 더 찾고 싶었거든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숨겨둔 통장이 있었어요. 며느리 명의 비밀 통장이었죠.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800만 원이나 들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언제 이런 돈을 모았을까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 매주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금자명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상민. 바로 그 부동산 사장 이름이었어요. 매주 5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총 600만 원.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은 뭐지?
통장을 더 자세히 보니 현금 입금도 있었어요. 골동품 판매 대금으로 보였어요. 제 돌반지 50만 원, 옥비녀 30만 원, 은수저 세트 40만 원, 남편 시계 80만 원. 모든 게 명확했어요. 며느리가 제 골동품을 훔쳐서 팔고 그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 사장에게서도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고요. 통장을 더 자세히 보니 출금 내역도 있었어요. 고급 식당 결제 15만 원, 호텔 결제 12만 원, 쇼핑몰 결제 25만 원, 명품 매장 결제 40만 원. 모든 게 명확했어요. 며느리가 제 골동품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호텔 가고 비싼 음식 먹고 명품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동산 사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때 문득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더 많은 걸 훔치려는 건 아닐까? 집 안에 있는 다른 귀중품들도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을 때 물어봤어요. 현우야, 너 지아한테 매달 용돈 얼마나 주고 있니? 왜요? 그냥 궁금해서. 50만 원 정도요. 50만 원. 그럼 지아가 어떻게 해? 800만 원이나 모았을까? 아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죠. 800만 원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지아 통장에 800만 원이 들어있더라. 그럴 리가요. 지아는 돈이 없는데 직접 봤어. 매주 50만 원씩 누군가한테서 받고 있더라. 아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정직하게 말해. 엄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한참을 망설이더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지아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요즘 지아가 자꾸 돈 달라고 해요. 처음엔 50만 원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늘었어요. 지금은 매주 80만 원씩 달라고 해요. 매주 80만 원? 한 달이면 320만 원이나 되잖아. 이유를 물어봐도 말 안 해요. 그냥 필요하다고만 하고 안 주면 화를 내고 집 나간다고 해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정말 화가 났어요. 3개월 동안 우리 가족을 이렇게 우롱하고 있었다니.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지아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요? 70년을 산 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며느리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부동산 사장한테도 호되게 혼쭐을 내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했어요. 먼저 손자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스마트폰을? 그냥 요즘 세상을 따라가야 하잖아.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던데. 사실 저는 스마트폰이 어려웠어요. 버튼도 많고 화면도 복잡하고. 하지만 이번 일을 해결하려면 현대적인 무기가 필요했어요. 촬영하는 법, 녹음하는 법, 사진 저장하는 법까지 다 배웠어요. 연우가 신기해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몰래 녹화할 수 있어요. 화면을 끄고도 녹화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정말 똑똑한 우리 손자예요. 할머니, 혹시 탐정 드라마라도 봐요? 갑자기 왜 이런 걸 배우려고 해요? 그냥 세상이 무서워서. 요즘 사기꾼도 많다잖아. 증거를 남겨놔야 안전하지. 연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며느리와 그 부동산 사장을 완전히 혼내주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외출할 때마다 몰래 따라다니면서 촬영했어요.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스마트폰 들고 떨면서 겨우겨우 촬영했거든요. 하지만 연우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점점 잘 되더라고요. 며느리와 그 부동산 사장이 만나는 모습, 골동품을 넘겨주는 모습, 돈을 받는 모습,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촬영했어요. 특히 골동품 거래하는 장면은 정말 확실한 증거였어요. 제 돌반지를 넘겨주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제 변명할 수 없을 거야. 며느리 방을 뒤져서 비밀 통장과 카드 내역을 모두 사진 찍었어요. 부동산 사장 계좌에서 온 돈, 골동품 판매 현금 입금, 호텔 결제 내역, 고급 식당 영수증까지 모든 걸 증거로 모았어요. 영수증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호텔비 총 240만 원, 고급 식당비 총 180만 원, 명품 구매비 총 200만 원, 기타 쇼핑비 총 180만 원,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8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집 1년 생활비가 넘는 돈이었어요. 이 모든 돈을 제 골동품 팔아서, 그리고 아들한테 뜯어내서 부동산 사장과 바람 피우는 데 썼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며느리 핸드폰 요금 명세서에서 이상민이라는 번호로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오고 갔더라고요. 통화 시간도 길게는 1시간씩, 새벽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연락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였던 거예요. 그 부동산 사장의 정체도 철저히 파악했어요. 부동산 앞에서 며칠을 기다려서 사장의 이름, 나이, 경력까지 알아냈어요. 이상민, 38세, 부동산 중개업 5년 경력, 작년 매출 2억 원, 강북구 아파트 거주, 결혼해서 아들 하나 있다는 것까지요. 부인 이름은 김미경, 35세, 아들 이준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알아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유부남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며느리를 유혹한 거예요. 부동산업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더 조사해보니 이 사장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또 새벽에 나갈 때 저는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과 모든 증거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서류까지 들고 있었어요. 부동산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며느리와 그 사장이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정각.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장도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둘이 반갑게 포옹하는 순간 저는 나타났습니다. 지아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님. 왜 여기래? 왜 여기 있냐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부동산 사장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이상민 씨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지아 시어머니야. 우리 며느리랑 뭐 하는 거야? 아, 부동산 상담을. 상담. 새벽 4시에? 매일 3개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첫 번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골동품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 영상이었어요. 이게 상담이야? 며느리와 부동산 사장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건 아, 이건 오해가. 아직 더 있어. 두 번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것도 상담이야? 세 번째는 호텔 들어가는 장면. 네 번째는 고급 식당에서 데이트하는 장면.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우리 가족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구나.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저는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해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우리 현우한테서 돈 뜯어낸 것도 모자랐어. 도둑질까지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거 봐. 저는 통장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골동품 판매 수익 200만 원. 이상민한테서 받은 돈 600만 원. 총 800만 원을 모아놨네. 이게 다 우리 집 돈이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예뻐지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친 거야? 남의 남편과 바람을 핀 거야?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그냥이야? 저는 호텔 들어가는 영상을 다시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민을 쳐다봤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남의 며느리를 유혹해서 골동품까지 사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호텔까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경찰서 신고서야. 절도죄,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이건 당신 부인한테 보낼 편지야.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인도 알 권리가 있잖아.
이상민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내 조건을 들어. 첫째, 지아와 완전히 헤어져. 앞으로 일체 연락 금지야. 둘째, 지금까지 지아한테 준 돈 600만 원을 다 돌려받아. 셋째, 우리 집에서 산 골동품들 시세로 계산해서 다 돌려줘. 넷째, 이 사실을 현우한테도 알려. 남편도 알 권리가 있거든. 그건 어떻게? 못하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부동산업 신고서야. 부정거래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동네 부녀회에도 알릴 거고, 인터넷 카페에도 올릴 거야. 부동산업자의 추악한 실체. 이런 제목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어요. 부동산 사장이 완전히 굴복했어요. 지아와 완전히 헤어지고 돈도 다 돌려주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 안 하겠어요. 제발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건 지아한테 달려 있어. 앞으로 지아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정말 통쾌했어요. 70년을 산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리고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지아야, 이제 마지막이다. 선택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내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든지.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기회를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보자.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 정성껏 가족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예전처럼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연우도 더 잘 돌보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며느리가 저한테 특별한 편지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께 3년 동안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미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아 올림.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제는 정말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그 부동산 사장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600만 원을 모두 돌려줬고 골동품들도 시세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보상해 줬어요. 총 1200만 원이 돌아왔어요. 어머님,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돈으로 연우 교육비 마련하자. 아이가 좋은 학교 갈 때까지 충분한 돈이 될 거야. 정말 다행이었어요. 나쁜 일이 결국 좋은 일로 바뀐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첫째, 가족이라도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 적당한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 둘째, 나이가 들었다고 무력한 게 아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 강할 수 있다. 셋째, 현대 기술을 배워야 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증거를 잡을 수 있다. 넷째, 때로는 엄격함이 진짜 사랑이다. 무조건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다섯째,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나쁜 사람도 기회를 주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깨달음들이 정말 소중해요. 70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덕분에 더 현명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며느리와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연우도 할머니를 더 잘 따르고 아들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정말 스릴러 영화 같았다 싶어요. 70세 할머니가 탐정이 되었어.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치고 악역들을 혼내주는 이야기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일을 했네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요. 가족을 해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잘 지키시고 건강하세요, 어머님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실, 지하철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는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함으로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